농촌에서 당구할 땐 이방사.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로 넘어갈게요. 이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전원주택을 갖기 위해서 사는 땅을 사시는 분도 있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가장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아파트보다는. 왜냐면 토지부터는 생산이 없기 때문에요. 토지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생산되지 않아요. 건물은 생산되지만. 모든 재화는 쓸모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다이아몬드 먹을 수 있나요? 다이아몬드를 구슬치기 하나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사용 용도가 없잖아요. 단지 귀하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거기에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토지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가 특별한 용도가 없어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또 시세 차익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세금을 하도 많이 때려서 옛날 가치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를 한번 사면 몇 년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면 안 돼요. 10년 이상. 30년이면 더 좋아요. 10년에 왜 돈을 버냐면 10년이 돼야 강산이 변하니까. 네. 그래야 돈이 돼요. 30년이 되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내 자식이 돈을 버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땅을 사면 내 아들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열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토지 투자 중에서도 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개발 차익이에요.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져서 팔거나 내가 땅을 사서 토목공사를 좀 이쁘게 해서 팔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땅 사자마자 6개월에서 1년 안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땅을 만약에 3억짜리를 샀다. 그래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3억이 들었다. 그러면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요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 업무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공동 투자로 모아가지고 큰 땅을 사요. 땅이 작을수록 비싸요. 땅은 작을수록 비싸요. 땅은 클수록 싸요. 그러니까 시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시세가 100만 원이야 거기가. 500평이 100만 원이야. 근데 100평은 200만 원이 나와요. 시세가 100만 원이어도 없으니까. 100평짜리 없으니까. 근데 10,000평짜리는 30만 원에 나와요. 같은 위치여도. 10,000평짜리는 30만 원이어도 엄청 30억이잖아요. 돈이 크니까 손님이 없어서 싸게 나오는 거고 100평짜리는 200만 원이어도 시세보다 비싼 걸 알지만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사할 사람들이 사요.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해요. 실수요자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00평짜리는 개발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진 않지만 시세대로 500평이 나왔으면 내가 사서 개발해서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토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싶으면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모여서 사는 게 가장 유리한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도 사기가 발생돼요. 이거를 딱 이렇게 세미나 한 다음에 딱 얘기하죠. 이렇게 서울에다 불러놓고 세미나를 해요. 이렇게 세미나 한 다음에 딱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라미드, 나쁘게 말하면 피라미드, 뭐 기획부동산, 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인데 뭐냐면, 제가 10,000평을 30만 원에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50만 원에 분양하는 겁니다. 여기 시세는 200만 원입니다. 이러면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땅을 여러분들한테 팔아먹어요. 그것도 지분으로. 뭐 10평, 20평 이런 식으로 팔아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에 땅을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사고 났더니 다 지분으로 돼 있고 분할이 안 돼 있어. 도로도 없어. 그럼 그들 땅은 평생 가도 못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안 속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속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분 투자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냐면 이렇게 모아서 다 같이 10,000평을 사요. 한 20명에서 10,000평을 산 다음에 금액대별로 개발행위를 넣어서 1년 안에 다 분필을 해줘요. 그게 다 이제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천의 업체들이 다 그 업무를 보는 업체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어떤 업체인지.
그럼 뭐 이천의 현진측량이라든지 뭐 어디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업체 그리고 은행부터 법무사까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1년 안에 다 분할 금기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시세보다 한 30% 정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세보다 뭐 100% 쌉니다, 뭐 50% 쌉니다 이렇게 너무 싼 건 뻥이에요. 그러면 개발자의 이익이 없잖아요. 저도 10%에서 20%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이익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과 시간을 내고 나는 인력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 뻥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보통 이제 더 작은 금액, 저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를 650만 원 갖고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2, 3년 내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이익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투자는 무조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에요. 목표 금액이에요. 목표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전리에 뭐 한 2만 3천 평을 개발을 했어요. 40명 이상.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흙을 메우고 있고 분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카페 같은 데가 보면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홍보 자료를 올리거든요. 분양은 다 끝났어요. 네, 제가 여기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 아니에요. 분양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뭔가 또 열리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다. 그리고 토지 종류는 이제 논이랑 밭이랑 임야 대지가 있는데 이게 법이 다 달라요. 가장 이제 실패하는 투자가 뭐냐면 대지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지는 개발이 끝난 땅이에요. 개발 차익이 없어요. 대지에 투자, 근데 대지가 모양은 제일 이뻐요. 대표적인 대지가 뭐냐면 전원주택 단지를 완성된 곳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천에서 전원주택 완성된 곳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비싼 데는 250만 원까지도 가요. 근데 거기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는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내가 거기서 다가구 주택을 줘서 임대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거기서 식당을 줘서 장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집을 줘서 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닌 이상은 투자 이익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논, 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벼 심은 논이 있죠? 벼 심은 논. 그게 이제 대표적인 논이에요. 근데 논도 경지 정리된 논이 있고 못생긴 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많이 실수 안 하지만 와 네모 반듯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이쁘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걸리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네모 반듯한 땅은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노트북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 이 책상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 보통 1000평에서 1400평으로 잘라져 있는 땅은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에요. 나라에서 경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절대 농지라고 불러요. 절대 농사용으로만 써라. 그래서 그런 땅에는 내가 농사 질 거 아니면 내가 하우스 칠 거 아니면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밭도 똑같이 취급당해요. 그냥 흙만 메우면 밭이에요. 논이랑 밭이랑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논을 흙을 메우면 밭이에요. 근데 논보다 밭이 비싼 이유는 뭐냐면 흙을 메웠기 때문이에요. 흙을 메우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논밭은 농지라고 보고요. 임야는 산지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논을 사실 때는 논을 사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1억짜리 농지를 사서 1억 5천에 집을 지으면 나는 2억 5천에 전원주택을 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땅을 사는 순간 세금이 붙어요. 땅을 사면 4.6%라는 취득세가 붙어요. 1억짜리 땅을 사면 한 500만 원가량이 세금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겠다면 10만 원에서 15만 원가량이 세금이에요. 평당. 그걸 생각을 못해요. 취득세까지는 중개업자가 불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땅을 사지 않을까봐 개발행위 비용은 불러주지 않아요. 내가 여기다 집 지을 거예요, 박 사장님. 이거 1억짜리 땅 좀 찾아주세요. 이러면은 1억짜리 땅만 찾아줘요. 그 다음에 1억 500이 경비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집을 지려면 거기다 개발행위 허가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럼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300평을 사면 얼마죠? 300만 원. 네. 그러니까 보통 더 많이 들죠? 예. 죄송합니다. 네.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예.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든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2억 5천짜리 여러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요. 세금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원주택 지은 사람들한테 3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폭리를 취하는 것 같잖아요. 3억짜리 집에 보통 세금이 3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3억짜리 집에서 적정 그 15억짜리 마진율은 4천만 원부터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7천만 원까지 받는 놈은 좀 나쁜 놈이고 한 4천만 원 받는 애는 착실한 거예요, 그나마. 왜냐면 집 한 채 한 달에 500씩은 벌어야 되잖아요. 집 한 채 짓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마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조심해요. 근데 임야는 싸요. 임야는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 개발행위 비용. 농지보다 임야는 싸요. 근데 이제 임야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농지보다 허가 내기가 어려워요. 거기 그래서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 그리고 경사도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주택 허가가. 임야는 산지를 파괴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세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그 중개사들도 잘 몰라요. 개발하는 중개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개발 전문가만 알아요.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급이라는 거냐면 300평에서 700평 이상 개발을 하면 따라오는 세금이에요. 개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필지당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땅을 잘못 사면 집을 졌는데 난 2억 5천밖에 없는데 갑자기 세금이 1,000만 원짜리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소송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그 땅을 팔아먹은 사람한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람은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소송에서 져요. 왜냐면 그거는 건축주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내가 언제 이 땅 사서 너한테 집 지라 그랬어? 집은 네가 진 거잖아. 집을 져서 농지가 대지가 된 거에 대한 차이. 농지는 공시지가가 10만 원인데 너가 대지를 져가지고 공시지가가 70만 원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차익에 대한 25%를 너가 세금을 내. 이렇게 되는 거야. 25%짜리예요. 거의 양도세 수준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그걸 미리 알아보려면 어디에 가야 되면 토목 설계 사무소를 방문해야 돼요. 땅을 사기 전에 집원을 들고 토목 근처에 있는 똘똘한 토목 설계 사무소에 가서 제가 이 땅을 사면 부과받을 세금이 개발을 행위하는데 부과될 세금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무실이라면 안내를 해줘요. 대략적으로 개발행위 보전부담금은 얼마고 그리고 면허세가 얼마고 설계비 자기 용역비 설계비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받아요. 설계비가 얼마고 그리고 그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이익 환수금 원래 측량사무소에서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측량사무소 또 다른 데다 의뢰를 해야 돼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계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 2천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부과가 안 되는 땅도 있고 부과가 되는 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알아볼 필요 없고 이거는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알아보셔서 내 예산에 맞는지를 검토하시는. 그게 부당한 세금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합법적으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환수금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시가 그 주변에 주택이 있는 기준시가랑 표준시가라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계산을 해버려요. 공무원이. 네. 그래서 그것도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저처럼. 그걸 줄여주는 거. 그거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부과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악법이에요. 주택에다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좀 과한 건데 어디서 많이 부과되냐면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지를 샀을 때예요. 근데 불량한 전원주택업자는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젖어 있는 거는 지어놓은 거를 살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소유권 이전으로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져서 보존 등기할 때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천 시내에서 분양하는 전원주택지 가잖아요. 분양하는 전원주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땅만 파는 데가 있고 집을 져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개발이익 환수금은 포함된 건가요? 분양가에? 그러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회사에서 내주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얘기해요. 왜냐면 나중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도망갈 것이냐.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내가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생 종칠 것이다 라면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냥 몰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원주택 업자가 모두가 개발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땅이어서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이라서. 저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35살 때부터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다녔어요. 저도 처음에 전원주택 개발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 세금이 있는지도. 네. 내 집을 지었을 때 알았어요. 제가 32살에 내 집을 졌거든요. 32살에 내 집을 지었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다는 걸 1,200만 원을 내래. 생각 1,200만 원이면 쇼파가 5개예요. 고급 쇼파가 5개고, 응? 그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1,200을 내라는 거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걸 간신히 얘기 잘해가지고 토목공사비 뭐뭐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개발했으니까 나는 내가 직접 개발해서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1,800평을 매입을 해서 여기 한 5명 분하고 1,800평을 매입을 해서 자기 집 서로 각자 짓자고 한 거예요. 50만 원에 땅을 사서 전재산 1억 갖고 그리고 대출 8천만 원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1,200을 내라는 거예요. 내 집값의 10%를 내라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전원주택 분양을 할 때 항상 사업주들한테 개발이익 환수금은 어떻게 하실 거냐. 분양가에 포함이냐 별도냐. 그러면 설명을 해요. 저희 사무실 무조건 설명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분쟁이 되거든요. 나중에 무조건 분쟁이에요. 왜냐면 여기 사모님 이름을 날라와요. 그 사업주 이름을 날라오는 게 아니라 건축주 이름을 무조건 날라오거든요. 그럼 건축주가 내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가압류 붙어요. 가압. 보존 등기하고 40일 내에 날라와요. 요즘에. 네? 다닐 때는 어떻게 된가요? 네? 제가 안 내면 그러면 안 내면 집 뺏기는 거예요. 네, 국세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의무 세금이에요, 그게. 근데 전원주택 단지는 대부분 부과돼요. 전원주택 단지는 그게 부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내느냐, 건축주가 내느냐, 그 두 가지. 근데 대지가 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대지 만약. 그쵸? 그냥 그 시내 땅에다 짓는 거는 없어요. 개발이 벌써 끝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비용을 꼭 체크해야 된다. 땅을 살 때 개발 비용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팔 때 세금을 체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토지는 살 때 세금도 체크해야 되지만 개발 비용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땅이 잘 샀냐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땅이 양옆에 있어요. 똑같은 땅이 양옆에 똑같은 평수야. 똑같이 200평, 얘도 200평이야. 근데 얘는 50만 원이고 얘는 60만 원이야. 그럼 대부분 어떤 땅 사요? 50만 원짜리 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60만 원짜리 땅이 더 싼 거예요. 얘는 목장용지였어. 얘는 그냥 논이야. 얘는 농지보존부담금도 내야 되고 개발이익 환수금도 내야 되는 대상지야. 근데 얘는 그거 하나도 안 내게 돼. 그럼 얘가 한 2, 3천만 원 싼 거예요. 6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게 땅 보는 능력이에요. 그거 알려면 어디 가라는 거죠? 중개업자 잘 만나. 잘 안 알려줘요. 중개업자들은 그런 거 잘 안 알려줘요.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쉬는 시간. 네. 뭐 계속 하실 건데. 요거만 끝내고 쉽시다. 네. 그래서 그 현장 체크 또 하셔야 돼요. 땅은 현장에 도로가 있으면 그게 다 도로가 아니에요. 포장돼 있어도. 지적도상 무조건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메타 도로인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3m에서 4m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그 도로에 이렇게 보면 뚜껑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도시가스 뚜껑, 오수 뚜껑, 우수 뚜껑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뚜껑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수, 오수, 도로, 가스, 전기 이런 게 다 있는 게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겠지만. 네. 근데 옆에 있다고 해서 내 땅도 그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현장에서 확인하고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한 번 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무조건 해요. 누구 땅을 사주기 전에 이런 행동을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그 공인중개사가 다 땅에 가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세미나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 레벨. 무조건 도로보다 레벨이 높은 땅이 좋은 거예요. 도로보다 1m, 2m 높은 땅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높은 땅이 좋은 건 아니고요. 도로보다 조금 높은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도로보다 낮을수록 나쁜 땅인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메꾸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이방사